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은 교환사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그 교환사채를 설명을 드리면서 태평양 물산을 조회를 해볼 거거든요. 잠시만요. 태평양 물산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공시 부분에서 T레이더에서 2130이죠. 공시 부분에서 태평양 물산을 검색을 해보시면 죄송합니다. 자꾸 오타를 기록합니다. 네, 태평양 물산 조회를 해보시면 11월 22일 날 태평양 물산 자기 주식 처분 결정에 대한 정정 부분을 공시를 했었고, 여기에서 공시 서류의 최초 제출일을 2017년 5월 22일로 기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정정 사항에서 교환사채를 5월 22일에 2017년 5월 22일에 발행을 했는데 해당 교환사채의 조기 상환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을 했는데 이제 교환 대상 주식, 그 자기 주식을 회수를 한다는 공지사항인 거예요. 공시사항. 네,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과연 교환사채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때, 전에 전환사채 그리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 다 배워보셨잖아요. 말 그대로 어떤 권리를 교환을 할 수 있겠구나 느끼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익스체인지에 E를 따서요. EB라고 본드거든요. 또 교환할 수 있는 사채해서 약자는 EB를 사용을 합니다. 네. 교환사채는 우선 A라는 기업이 있다면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있겠고요. 특히 이제 자회사에서 자회사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기업은 자회사뿐만 아니라 타 회사에 대한 주식도 보유를 하고 있겠죠. 타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주식들을 특정 가격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자회사 주식이나 타회사 주식을 특정 가격에 교환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발행하는 회사채가 되겠죠. 예. 그래서 교환사채를 행사 기간 내에 사전에 합의된 교환 조건이 있겠죠. 그 교환 조건으로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 주식으로, 자회사나 타회사 주식으로 교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네, 이게 이론이고요. 교환사채는 채권 자체를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다른 회사 주식으로 교환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환 시 발생사의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감소가 된다. 네. 우선은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교환사채는 투자자가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을 하게 되면요, 채권을 주식으로 교환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발생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넘겨줘야 되잖아요. 주식을 줘야 되니까 회사의 자산이 당연히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자산이 감소되는 것이고요. 부채는 또 감소가 왜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회사가 부채로 안고 있었던 사채가 있잖아요. 예, 이 사채가 교환 사채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발행을 했던 그 사채, 그 사채도 당연히 주식을 넘겨주면서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채가 동시에 감소가 되겠죠. 네, 이런 교환 사채의 장점은 일반 사채와 다르게 주식과의 교환권을 부여함으로써 장래의 주식 가격의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의 기대, 항상 공통적이었죠. 여태까지 전환사채, 신주 이수권 부사채, 교환사채 배우시면서 주식에 대한 가격 상승에 따른 주식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의 기대는 뭐 항상 공통적이었고, 그 대가로서 사채의 이자율을 다소 낮게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정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경감을 시키고 동시에 사채 발행으로 자금의 조달 촉진할 수 있는 것을 등을 들 수가 있겠죠. 예로. 그래서 한편 교환 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차이점을 뭐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텐데, 죄송합니다. 교환 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의 차이점이죠. 교환 사채에서는 교환권을 소지한 자가 당해 법인에 대해서 주식, 즉 유가증권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자금의 부담이 없어요. 자금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신주는 있다고 그랬죠.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주식으로 전환을 할 때, 신주를 이제 인수를 할 때 자금 부담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전환사채와의 차이는 그 부분으로 이제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어떤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전환사채의 차이점이 있겠죠. 전환사채의 차이점. 교환사채와 전환사채와의 차이점은 자본금의 증가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본금의 증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환사채와 전환사채 이 두 가지는 모두 일정 기간 내에 보유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해 준다는 점에서는 같죠. 일정 기간 내에 사채를 한마디로 주식으로 교환을 하니까요. 이 면에서는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즉 이제 확정 이자를 받는 사채로서의 안정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주식의 투기성, 그러니까 이자의 안정성 그리고 주식의 투기성, 이 두 부분을 그러니까 그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주식과 사채의 중간적 형태를 취하잖아요. 네, 주식과 사채의 중간적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교환권이나 전환권을 행사를 하게 된다면 사채는 소멸을 하게 되죠. 네, 교환권은 여기에 나오는 거고, 교환사채에 당연히 나오는 거고, 전환권은 전환사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채는 전환을 행사를 한다면 당연히 사채는 소멸을 하겠죠. 회사의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는 특수 이제 사채의 일종이라는 점에서는 다 유사한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교환사채는 발행사가 보유한 제3의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해 준다는 점에서, 교환사채가 제3의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교환해 준다는 점에서 자기 회사 주식으로 바꿔주는 조건의 전환사채와는 다릅니다. 교환은 타회사, 전환은 자회사 주식, 타회사 주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교환해주는 대상이 틀린 거죠. 전환해주는 대상이 틀린 것이죠.
원래는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됐었지만 2001년 말부터 상장 유가증권에 한해서 유가증권에서 한해서 자기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에서 자기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래 전환사채였잖아요. 그래서 자본금 증가와 연동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 교환사채도 한마디로 발행이 가능해졌어요. 자기 주식에 대한 그 부분을. 그래서 전환사채와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해졌죠. 불분명해졌죠. 네, 이런 부분을 아시면 되겠고요. 교환사채는 주주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채가 아니잖아요. 교환사채 자체는 주주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채가 아니기 때문에 발행 방법에 관한 특별한 이제 규정이 필요 없어요. 예, 발행 방법에 대한 규정이 필요 없다.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은 상장회사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행 이율, 그리고 이자 지급 조건, 그리고 뭐 상환 기간, 뭐 전환 기간, 뭐 그런 부분들이 자율화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다르겠죠. 전환사채랑은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있겠고, 교환 가격은 교환 대상 주식의 기준 주가에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교환사채 자체가 교환 가격을 선정할 때 교환 가격이라는 것은 발행 시점의 주가보다 발행할 때 그 시점의 주가보다 15에서 25% 정도 높게 결정이 돼요. 15에서 25% 정도 높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교환 가격은 교환 대상 주식 기준 주가에 교환 가격은 교환 대상 주식 기준 주가의 90% 이상이에요. 90% 이상이며 교환 비율은 10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또 확인하셔야 될 게 교환사채 가격이 또 발행 시점 주가보다 15% 25% 높게 결정되는 거는 말씀드렸고, 따라서 발행사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지분율이 바뀌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보유 주식을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유리한 장점이 있겠죠. 유리한 점이. 네, 그 부분이 메리트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발행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 자기 회사의 지분율이 있잖아요. 그 지분율 자체가 바뀌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 지분율이 바뀌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타회사 보유 주식을 비교적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있다는 유리한 점이 있으니까 많이 시행을 하겠죠. 그리고 교환권 청구 시에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주 인수권 부사채랑 다르고 자본금의 증가가 없는 거, 그것은 또 전환사채랑 다르죠. 네, 교환사채는 자본금의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환사채랑 또 다른 것이고요. 네, 그래서 발행회사의 대주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요. A라는 회사가 교환사채를 발행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주주 입장에서 전환사채랑 다르죠. 그래서
자기 회사의 지분율이 축소되는 위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배당금 등의 주주로서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대주주는 뭐 전환사채에 비해서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자기에 대한 권리 행사를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장점이 있죠. 타이사 주식을 어, 건드리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교환 대상 주식의 시세가 너무 떨어지면요, 교환 대신 채권 액수만큼 현금으로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교환 대상 주식의 시세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교환을 안 하겠죠. 교환을 안 하고 채권 액수만큼 현금으로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겠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환사채와 마찬가지로 교환 대상의 주가가 낮을 경우에는 채권 이자와 함께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을 하겠죠. 주가가 높을 경우에 주식으로 교환을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뭐 다 특징이 워낙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이제 되실 거예요. 주가가 높아지면 주식으로 교환하는 거. 예. 근데 전환사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환 대상이 주가가 낮으면 채권 이자와 함께 만기에 현금으로 상환하는 거. 네, 그게 특징이 있겠죠. 네. 그 다른 장점으로는 외국인 투자 한도에 대한 제한 부분과 그리고 유동 물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매입하기 힘든 우량한 주식을 보유한 채권 발행 회사와의 그 교환 사채를 매입함으로써 또 우량 주식을 살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 이런 장점들로 인해서 교환 사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네, 교환 사채의 그 이론적인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비교를 해보는 부분에서 신주 인수권 부사채와 차이가 있는 것은 교환권을 청구했을 때 신주 인수권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교환권 청구 시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없다는 것이죠. 추가적인 자금 유입이 없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겠고, 그리고 자본금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점에서 자본금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또 전환사채와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교환 청구를 하면요, 즉시 주식으로 교환이 되거든요. 교환사채에 교환 청구를 하게 되면 즉시 바로 주식으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이 점에서 CB와 BW보다 유리한 점이 있겠습니다. CB와 BW, 그러니까 전환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바로 주식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교환권을 청구하면 즉식으로 주식으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바로 매도할 수 있다는 점.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그 회사의 주가로 따져 본다면 바로 또 매도 물량이 많아지게 된다면 공급 물량이 증가하게 되겠고, 그리고 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달갑지 않은 모습으로 교환권 청구를 실시했을 때는 악영향으로 원초적인 어떤 원리에서는 바라봅니다. 일단은 이 태평양 물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시 부분에서 11월 22일에 여기 자기 주식으로 교환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
꼭 타회사 주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 교환사채의 원래 그 근본적인 그런 원칙이 2001년부터 변화가 돼서 자기 주식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환사채와 애매한 부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좀 선을 나누기가 애매한 부분들을 여기서 또 확인을 한 번 더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조회를 해봤고요. 태평양 회사는 2017년 5월 22일에 자기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었죠. 여기서 확인을 하시는 그대로요. 그래서 여기 처분 예정 금액에 대한 부분, 교환사채를 조기 상환에 따른 교환 대상 주식 횟수, 이 콜옵션이죠. 콜옵션을 설정을 해서 그런 행사를 실시한 거죠. 그래서 발행 금액 전액을 조기 상환을 했었고요. 네, 진행을 했고요. 동시에 교환사채 발행 때 처분했던 자기 주식 한 123만 주 이상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교환사채 50억, 여기 50억 부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50억 원, 교환사채 50억 원 조기 상환을 통해서 취득을 했다고 공시를 한 내용입니다. 태평양물산의 회사 관계자 입장에서는 의류 수주 증가로 인한 원자재 구매 자금 용도로 발행한 교환사채 50억 원을 모두 조기 상환했다고 그래서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이런 결정은 차입금 상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재무구조 당연히 개선을 하는 목적, 그리고 시장의 주가 희석을 우려한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 부분을 해소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6월에 발행했던 신주 이수권 부사채 그 100억 원 동안 100억 원을 이런 이유들로 또 조기 상환을 했었거든요. 콜옵션을 행사를 또 통지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12월 초에 조기 상환을 실행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또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그 12월 6일 날 또 조회 부분이 있네요. 국내 12 전환으로 인해서 상장일 확인이 되실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 같이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태평양물산의 그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만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괄목할 만한 이익이 개선이 됐거든요. ROE도 마찬가지로 2017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는데도 13%나 증가를 13%의 ROE를 증가율이 아니라 ROE를 기록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꺾이지 않고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당연히 투자 가능했던 종목이지만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요. 어떻게 보시면은 이렇게 메리트가 또 있는 회사가 드물잖아요. 마이너스 40 ROE에서 13 ROE로 성장을 하고 ROE가 지속적으로 꺾이지 않는다면 또 2017년 초반부터 매수 자리를 또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매수를 피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주가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2017년 한 해 동안의 주식의 어떤 흐름, 뭐 초반기 저희가 이제 1, 2분기까지의 흐름은 상당히 나쁘지는 않았죠. 그리고 4분기 시즌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을 했던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큰 수익을 거두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예. 상당히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또 높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간 차트를 보고 계시거든요. 2017년 한 해 동안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16년 말부터요. 네, 전체적인 어떤 횡보의 모습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초반에 그
시작점과 어떤 고점 부분의 수익률도 20% 정도밖에 차이가 있지 않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익을 내기는 힘들었던 종목이 되실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항상 원칙 매매를 준수하자라고 했을 때 업종에 따른 종목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만큼 업종이 어떤 면을 보는 것이냐면요. 적어도 지수보다 같거나 지수보다 더 강한 업종을 수요가 더 강한 업종,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의 업종을 선택을 하거든요. 네, 그냥 단순히 이 업종에 대한 부분만 비교를 하자면 태평양물산은 의류 제조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섬유의복을 업종에서 어, 업종 지수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섬유의복의 업종 지수는 지금 태평양물산의 주가와 상당히 비슷해 보이죠. 네, 상당히 이제 그 이 업종 지수와 거의 동일하다시피 움직였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섬유의복의 이 업종 지수를 지금 보고 계시고 태평양물산을 비슷하시죠? 여기 6월 달 부분에 고점을 찍고 다시 또 재반등이 나와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이 코스피 지수의 2017년 업종 지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6월 달까지의 어떤 상승 부분은 이 상반기에는 좀 동일한 모습이 나왔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동일한 모습이 나왔겠지만 이 이후부터는요 섬유의복의 업종 지수가 하락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 관련 업종에 대한 부분에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더라도 매매를 지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례들로 한 가지가 꼽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와 항상 연동해서 같이 대입을 해보셨을 때 해당 나의 종목이 해당 업종에서 어떤 수요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수보다 더 강하거나 적어도 지수와 그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업종에서 해당 주도주를 편성하시는 그런 항상 그 기본적인 원칙을 잘 지켜주신다면 이 종목이 아무리 성장성이 높았다고 해도 큰 하락을 이제 3, 4분기에 맞는 그런 조정장에서 이 업종 지수도 같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태평양물산을 바라보셨을 때 매매에 대한 어떤 실패를 같이 안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업종까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매매 원칙을 잘 준수해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안정감 있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